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30개 항구에서 필요로 하는 LNG 벙커링선의 수요는 33척이다 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2028년이 되게 되면 LNG 추진 시스템의 컨테이너선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으니 컨테이너선이 입항하는 항구는 이런 상위 30개 항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는 플러스 알파로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조선기계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백의원입니다. 최근 LNG 밸류체인에 관하여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LNG와 관련된 특집 리포트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LNG 증설 사이클의 어떤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전 세계 LNG 증설 계획분은 9% 가까이 당선 4개월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LNG와 관련된 우호적인 승인과 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의지가 얼마나 진심인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수출 확대 의지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처에 대한 분석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지역 중에 먼저 유럽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우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 노드스트림이 폭파되는 등 극단적인 사례까지 겪은 바 있습니다. 물론 러우 전쟁 사태가 종식으로 귀결된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유럽은 벌써 러우 전쟁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 06년도, 09년도에도 가스 분쟁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 그에 따른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 수입처를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가스를 액화 상태, 즉 LNG 상태로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 터미널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그 증설분은 59 MTPA에 해당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로드스트림의 총 용량을 LNG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83 MTPA, 즉 연간 8,300만 톤의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것을 다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동일한 기간 동안 LNG 수출 확대 계획분이 대략 172 MTPA입니다. 결국 유럽이 노드스트림 물량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강해지면 미국이 앞으로 새롭게 증설하려는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를 소화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단순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이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수출 확대 기조의 하나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2월 26일 날 나왔던 유럽의 액션 플랜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데 유럽이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산업 경쟁력 또는 수출 경쟁력이 많이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으로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지나친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그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앞으로 일본의 가스 시장 모델을 참고하여 적용하여서 이런 상황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의 밸류체인 전방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본만의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이런 업스트림 땀부터 LNG 수출 개발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유럽은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공급 계약을 초기부터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스 물량을 장기간 확보하는 전략을 앞으로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가스 수입량 자체가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심의 LNG 수출 확대 의지에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 1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LNG 수출 프로젝트가 2025년 올해 적어도 4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4건이라고 하면 FID, 즉 최종 투자 승인이 나와줘서 본격적인 공사가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5년 중에 4건의 프로젝트가 이러한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조선기계 섹터 내의 어떤 효과는, 낙수 효과는 LNG 운반선 관련돼서 신조 발주가 40척 이상, 그리고 기자재 중에 피팅 제품 같은 경우에는 9억 달러 이상의 그런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전반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시장 관련돼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밸류체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LNG 벙커링 시장입니다. LNG 벙커링이라고 함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해주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공급해주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저희는 그 4번째 방식, STS라고 불리는 이 선박을 활용한 쉽투십 방식의 벙커링 방식이 주류로 올라오면서 이 시장 확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트럭을 통한 방식입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트럭에 LNG 탱크를 싣고 필요한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우선 LNG 탱크의 사이즈 자체가 작고요. 그리고 LNG를 공급하는 속도, 즉 쉽게 말해서 주유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벽오지 성격의 항구에서 좀 한시적으로 사용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LNG 탱크를 실은 트럭 자체가 일반 도로를 달리게 되고, 그리고 항구 주변에서 교통 정체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은 주류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식으로 이러한 트럭을 통한 방식을 조금 개선한 이동식 탱크 방식도 있습니다만 그 개선의 효과보다는 여전히 단점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방식이 항구에서 마침 접안한 선박에 그 선박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LNG를 공급하는 방식, 저희가 PTS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선박이 마침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 LNG를 주유할 수 있으니 이 방식이 각광을 받아왔던 것도 몇 년 사이의 사실입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릴 선박을 통한 방식이 모든 장점에서 이제는 앞서 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담은 자료를 실어봤고요. 91페이지에 가장 큰 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STS 방식과 PTS 방식의 기술적인 장단점을 테이블로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2번째 열을 보시면 우선 LNG 탱크 사이즈에서 어떤 차이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STS 방식은 최대 사이즈가 6,500 입방미터였고 PTS 방식은 2만 입방미터였기 때문에 PTS 방식은 과거 몇 년 사이에 사이즈 면에서는 더 우월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쉽투십 방식의 유형 자산, 즉 LNG 벙커링 선을 수주하는 조선소들의 그 수주 계약 내용을 보시면 선박의 사이즈 자체가 18,000에서 2만 입방미터 자체로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NG 탱크 사이즈는 PTS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 벙커링 속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쉽투십 방식이 애초부터 더 빠른 벙커링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박이 항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다 돈이기 때문에 벙커링 속도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쉽투십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 어떤 기반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LNG 수출 터미널 또는 수입 터미널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선박, 즉 LNG 벙커링 선이 필요로 한 LNG를 때울 수 있는 마치 도매상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인프라들이 도처에 깔리게 되는 지금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LNG 벙커링선은 전 세계 55척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배가 27척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주장고에 있어서 건조될 배들이 28척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 LNG 벙커링선의 시장에서의 수요, 즉 앞으로 LNG 벙커링선이 얼마나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이런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확대될 어떤 당위성과 흐름,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관련돼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는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LNG 말고도 친환경 대체 연료의 후보지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탄올 같은 새로운 연료들도 있고요. 다만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글로벌 대표 선사들의 어떤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선사들 중 1, 2위를 다투는 AP 몰러 머스크를 살펴보시면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대량으로 발주를 하다가 24년부터는 LNG 듀얼 퓨얼, 즉 LNG를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으로 탑재하는 선박을 발주하는 트렌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LNG를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선종이 있는데 그 선종마다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탑재하는 속도 자체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종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LNG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기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떤 느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그리고 탱커를 이렇게 비교해서 선가를 그려봤는데 대표적으로 전통 방식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선가 자체가 1.5억 달러를 넘어가는 23년 이후의 그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LNG 추진 시스템, 비싼 LNG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부담이 덜했습니다. 반면에 벌크선이나 탱커와 같이 선가가 낮은 선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새로운 LNG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LNG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들의 수요와 그에 따른 LNG 벙커링선의 수요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제학술지에 마침 괜찮은 수학 모델을 담은 내용이 있어서 차용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자 했는데요.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 열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루 동안 하나의 항구에서 LNG 벙커링 수요가 한 척, 두 척, 세 척 이렇게 쭉 내려와서 30척이 있다라고 케이스를 나눠봤을 때 그때 가장 최적의 경제성이 높은 LNG 벙커링 방식은 무엇이냐를 다루는 그런 모델링을 돌려봤고요. 그 결과값이 오른쪽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쉽투십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LNG 벙커링선은 몇 척이냐가 맨 오른쪽 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하나의 항구에서 30척의 벙커링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항구에는 5척의 LNG 벙커링 선이 상주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수요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NG 연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선종인 컨테이너선을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컨테이너선이 주로 입항한 항구 30개 항구를 뽑아왔고요. 첫 줄에 보시면 상하이 항구가 나오는데 상하이 항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상하이 항구를 방문한 컨테이너선은 69척입니다. 그 중에서 LNG 추진 시스템의 컨테이너선은 대략 8척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즉 하루 동안 발생한 LNG 벙커링 수요를 8척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상하이 항구에 필요로 하는 LNG 벙커링 선의 수는 저희가 아까 봤던 이 테이블을 참조를 하면 대략 2척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되는데요. 상위 30개 항구에서 필요로 하는 LNG 벙커링 선의 수요는 33척이다 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2028년이 되게 되면
LNG 추진 시스템의 컨테이너선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으니 그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LNG 연료를 선택하는 비율을 어떤 식으로 가정하냐에 따라서 이 수요 자체는 배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선이 입항하는 항구는 이런 상위 30개 항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는 플러스 알파로 더욱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2028년에 예상하는 보수적인 LNG 벙커링선의 수요는 75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년 지금 시점에서는 적어도 20척의 LNG 벙커링선의 수요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LNG 벙커링선 건조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뒤이어서 LNG 밸류 체인에 대해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